안녕하세요. 이 루퍼트 왕자의 눈물은 지금은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옆에 마지막 비디오에서 만든 다른 눈물을 가져다 대면 첫 번째가 더 커 보이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의 비디오를 위해 엄청난 크기의 눈물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처럼 우리는 물 한 잔, 유리 막대를 가져다가 강력 토치로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루퍼트의 눈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토치의 온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유리 조각을 녹여 큰 방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히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작업에 참여해줄 유리 세공사가 필요했지만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말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의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루퍼트 한 방울을 만들어야 되군요. 네? 뭐라고요? 루퍼트 한 방울이요. 뭘 한 방울이요? 아니요, 저희 그런 거 안 하는데. 혹시 유리 세공하시나요? 네, 유리 세공해요. 그럼 혹시 이런 거 하시는 분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7월부터 준비를 했고 진전은 미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주 전에 루퍼트 왕자의 눈물에 대해 전화를 드린 올레그입니다. 한 9월쯤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날짜에 대해 협의하고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은 편도로 약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떤 종류의 도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댓글로 자유롭게 추측해보았으면 하니까요. 도착하자마자 이고래가 마중을 나왔고 우리는 같은 유리 세공 작업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100년 이상 된 건물에 있는 폴리테크닉 대학의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 루퍼트 왕자의 눈물을 사용한 실험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잔뜩 널브러진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고르는 자신의 연구와 눈물방울을 더 좋게 만드는 유리의 종류에 대해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화유리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것으로 눈물은 다른 어떤 소재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나올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루퍼트의 거대한 방울은 주로 겉의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훨씬 부드럽고 드롭하기가 더 쉽지만 속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죠. 그동안 우리는 내구성이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파란색을 가진 파란색 코발트 유리를 포함하여 실험을 위해 몇 가지 작은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루퍼트의 가장 큰 방울은 산소 혼합 특수 토치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의 온도는 2000도 이상에 이르죠. 이런 온도에서 작업하려면 특수 방열복과 보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이 한창 뜨거울 때 작업자와 나는 33도 더위의 야외에서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적당한 크기의 물방울 몇 개가 준비되었습니다. 루퍼트의 눈물을 테스트하려면 편광 안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의 고리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신호이죠. 오늘 우리는 루퍼트의 큰 눈물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다양한 재료의 많은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져가기 위해 모든 방울을 포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준 이골에게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방울이 담긴 상자의 포장을 풀고 가장 큰 방울이 깨져버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길 어딘가에서 그것의 꼬리가 부러져 버렸죠. 그래도 아름다운 파편을 많이 얻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다행히 저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직 몇 방울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결코 작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커지므로 크기는 실험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작은 물방울들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루퍼트의 눈물 컬렉션을 모았죠. 자, 이제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야, 올래 잠깐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크기의 루퍼트의 눈물은 매우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집에서 실험을 수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서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유리방울들을 위한 고문기구를 잔뜩 가져왔습니다. 과연 유리방울이 이 흉악한 것들을 버틸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물방울 측면에 힘을 가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부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자르면 물방울 전체가 작은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안전을 주의한다면 손 위에서 작은 방울을 터뜨려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큰 방울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만든 보호장벽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잘 작동하는군요. 몇 개의 파편이 아주 멀리 날아갔습니다. 보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이스를 잡고 큰 방울을 부숴보려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바이스를 아무리 세게 쥐어도 방울을 깨트릴 만한 힘은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견딜 수 있는 힘은 약 100에서 150kg이기에 터뜨릴 수 없는 것이 당연했죠. 이제 자동차로 큰 방울을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한 바퀴에 가해진 압력은 약 400kg이지만 고무는 이 무게를 상당히 부드럽게 합니다. 이번에는 방울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금속판을 땅에 박았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물방울은 바퀴의 하중을 매우 쉽게 견디면 합니다. 어떤 속도든지 말이죠. 이제 이 유치한 짓거리를 끝내도록 하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작은 방울을 완전히 부순 것은 이 큰 망치입니다. 하지만 더 큰 방울도 똑같이 부술 수 있을까요? 휘둘러보죠. 더 어려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어서 솔직히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 유리병도 쉽게 깨는 공기총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울을 공중에 매달았죠.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에는 물방울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총알이 비껴갔기에 한 번 더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시도해보죠. 그리고 이번에는 루퍼트의 눈물에 셰탄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프레임 단위로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깰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물방울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다른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 소형 로드롤러는 무게가 4톤 정도 됩니다. 테스트용 작은 방울은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물방울이 아스팔트에 구멍을 뚫고 박혀버렸군요. 그래서 우리는 큰 방울을 아스팔트보다 훨씬 단단한 콘크리트 연석 위에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해봅시다. 사톤의 하중마저도 큰 물방울은 쉽게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이 롤러의 하중이 약 2배가 강해지는 진동 모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번에는 7톤 이상의 무게가 물방울을 짓뭉갤 겁니다. 루퍼트 왕제의 눈물이 패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군요.